2025년 시즌1 대비 인터셉터 점검,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시즌1 준비, 인터셉터의 고생기까지. 안녕하세요, 부흥코코입니다. 오늘은 시즌1을 대비해서 인터셉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전에 찍은 건데 인터셉터 앞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어요. 앞타이어는 지금까지 순정인 인도산 CEAT 타이어를 썼는데 오늘 피렐리 튜브 타이어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피렐리 타이어, 굉장히 유명한 타이어죠. 저는 가성비충이라서 원래는 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신흥 타이어 혹은 신코 타이어라고 불리는 타이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인터셉터 앞 타이어는 수요가 그닥 많지 않아서 미리 생산해 두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고로 남아있던 피렐리 타이어를 좀 비싸지만 이번에 좋은 타이어 한번 써볼 요량으로 장착을 부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있는 이곳은 진주시의 모토플랜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원래는 진주 로얄필드에서 정비를 항상 하는데 제가 미리 예약을 못해서 주말에도 운영을 하시는 모토플랜으로 와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네요. 시즌1을 맞이해서 오토바이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요.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를 고수분들이 뽀삐 신발 새걸로 갈아 신겨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뽀삐 신발을 갈아 신겨줬다니 너무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서 처음 들었을 때는 저절로 미소가 일어났었습니다. 인터셉트를 처음 샀을 때 튜브 타이어라서 타이어 펑크라도 나면 어찌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튜브리스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하나 하고 알아봤던 기억도 나고요. 이걸 타고 백두대간 종주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마구령, 저수령, 이화령 등 령이라는 령은 다 찍고 온 적도 있었는데 벌써 3년 차라니 왠지 감개무량합니다. 이 애랑 함께한 게 벌써 3년 차라는 것도 감개무량하고, 또 기변병이 심한 제가 한 바이크를 3년 넘게 타고 있다는 것도 참 대견하게 느껴지고 여러가지 감정이 느껴지네요. 이야, 타이어를 피렐리 타이어로 바꿨는데 어떻습니까? 새 신발로 신겨주니까 타이어에서 막 광이 나네요. 참고로 타이어 교체 비용은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무려 20만원 나왔습니다. 타이어 말고도 이것저것 봐주시게 했는데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 가격이었고, 와, 정말 큰 돈 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31만원 주고 살 때도 엄청나게 고민을 며칠 동안 하고 샀는데 인터셉터 신발에 20만원 쓰는 거는 주저하지 않았다. 비싼 돈 썼으니까 한번 돌려도 봐주고요, 이리저리 만져도 주고요. 정말 참 20만원이, 이야,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예전에 찍은 거라서 한 달 넘게 타이어를 써봤는데 신흥 타이어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느낀 게 타이어를 교체만 해줘도 탑승감이나 승차감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가 다다른 분들은 타이어 좋은 걸로 바꿔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모토플랜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코팅을 벗겨내 주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피렐리 타이어 비싼 만큼 돈값은 한다, 좋더라 라는 소감이고, 그래도 저는 그냥 가성비충이라서 다음번에 교체를 또 하게 된다면 그냥 신형 타이어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가성비 신형 타이어가 저에게는 최고더라 라는 느낌이고,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신형 타이어 혹은 신코 타이어라고 불리는 타이어 회사, 바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편에 보이는 빨간색 벽돌각 공장이 있죠. 이 공장이 신형 타이어 공장에 신코 타이어 적혀있죠. 가격이 싸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진주시에 위치한 지역의 중요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역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쓰는 것도 있다 라고 아무도 말을 해도 믿어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거 발견하고 놀랐었는데 진주에 신흥 타이어가 자리잡고 있다, 참 좋습니다. 진주 로얄필드에서 오전에 주문을 넣으면은 오후가 되면은 공장에서 배달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이어 걱정이 없는 진주, 필요하면 바로 찍어내서 배달해주는 진주,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이어는 교체를 했고요. 이제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기타 다른 것도 점검하고 미리 손을 봐야겠죠. 겨울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있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타이어부터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까지 공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지, 산화되지는 않는지 봐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미 시즌1이라고 바로 타고 바리를 떠나셨다가 타이어가 자꾸 밀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공기압을 확인해보니 21이더라 18이더라 하면서 놀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겨울 동안에는 가만히 세워두면은 자연스럽게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지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초보자 분들 중에는 종종 계시는데 꼭 미리 공기압을 점검하고 채워주셔야 합니다. 진주 로얄필드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엔진 오일도 점검하고 추가 점검을 좀 진행할게요. 여기가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수리되는 동안에 여기서 커피 마시고 유튜브 보고 놀기 참 좋더라. 그래서 별일 없어도 종종 놀러 오고는 합니다. 인터셉트에 숨겨진 아랫부분에서 볼트를 퐁 하고 열면 아직 붉은 빛이 남아있는 모듈 엔진 오일이 퐁퐁퐁 하고 흘러나오네요. 손으로 살살살 돌려서 하나 둘셋 퐁! 이야 진짜 적포도주 같은 붉은 빛깔의 모듈 엔진 오일이 제 일을 마치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000km 정도 타고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동안 3000km 정도 타면은 교환을 항상 해줬었던 편인데 오늘 4000km 타고 와서 교환을 하면서 보니까 인터셉터 같은 클래식 바이크들은 5000km 정도 타고 교환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속 회전하는 스포츠 바이크들은 교환 시기를 좀 일찍 가져가는 게 훨씬 좋겠죠. 어떤 분들은 1000km마다 교환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000km 또 어떤 분들은 5000km 등 각자 교환하는 시기가 다양한데 저는 중간인 3000km 정도면 딱 좋겠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5000km는 좀 심하다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다양한 바이크들을 이제 교환하고 옆에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125cc, 110cc 같은 단기통 오토바이들은 의외로 좀 교환 시기를 빨리 가져가야 하고 높은 열, 빠른 회전 속도를 자랑하는 스포츠 바이크들도 좀 빨리 엔진 오일을 교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클래식 바이크들 같이 좀 엔진 회전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바이크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애들은 엔진 오일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더라 라는 게 제 요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듈 엔진 오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모듈 엔진 오일이 워낙에 좋은 오일이라서 상태가 끝까지 점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엔진 오일도 교환을 다 했고 이제 안심하고 시즌 온을 맞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계기판을 보니까 속도계가 막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영상인데 계기판 쪽을 보시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도 계기판이 혼자서 위로 아래로 속도가 마구 바늘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왼쪽의 속도계가 막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예전 같으면 꽤 당황했을 텐데 많은 바이크들을 중고로 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 흔한 일이다. 거의 100% 스피드 센서가 오류가 났거나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선이 상태가 이상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턴을 해서 센터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다행히 센터에서 얼마 이동하지 않았을 때 발견을 해서 다시 센터로 바로 되돌아갔고요. 보니까 역시나 선이 단락되어서 생긴 현상이더라고요. 3년째 타서 그런지 뭘 맞았는지는 몰라도 선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바로 다시 수리를 해주셔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풀어서 다시 결선하고 피복도 다시 감아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약간 좀 서비스가 섭섭하죠. 인터셉터는 신차로 사면은 보증기간이 3년인데 제 인터셉터는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 센서 및 선까지 모두 통으로 보증 수리로 교환해 주시기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증제도 만세 만만세죠. 신차를 깐 덕분에 벌써 보증 수리 덕을 여러 번 봤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뭐 이제 제가 탄지 3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선하고 수리가 됐으면은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선부터 센서까지 일체를 다 새 부품으로 교환을 무상 보증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보증제도 덕분에 뭐가 고장이 나도 대부분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진행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참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무상 보증 제도가 있으면은 진짜로 인도 바이크도 무상 보증으로 수리를 공짜로 해준다 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보니까 아직 겨울 동안 눈 내릴 때 뿌려놓은 염화칼슘이나 모래들이 도로 위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코너를 돌다가 노면에 모래가 있어서 워워워워 하면서 놀래서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코너를 돌아 나오고 그랬는데
노면에 제설용 모래 등이 아직은 많아서 약간 좀 운행하기에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커뮤니티에 벌써부터 여러 차례 작은 규모의 사고 사례가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이 나가시면은 노면 상태에 특히 유의하시고요. 흰선 쪽에는 지금 모래가 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너링 하실 때 가장자리 쪽 타이어로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골 쪽은 차량 통행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래가 노면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진주 로얄필드 사장님의 인터셉터 650 바이크인데 못 보던 도색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죠. 도색을 새로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렌지 컬러 색상이었는데 도색을 마음에 드는 컬러로 새로 하셨고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엔진 부위 등도 보면은 참 열심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백화 현상이 잘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아주 깨끗하죠. 제 인터셉터보다 먼저부터 있던 오래된 인터셉터인데도 이만큼이나 깨끗하다. 관리를 참 잘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터셉터에 비하면은 제 인셉은 주인을 잘 못 만나서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하고 있네요. 영상 찍으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사장님의 인터셉터 예전 모습이 발견됐어요. 지금 보이는 저 오렌지 컬러 인터셉터가 사장님 인터셉터의 예전 모습입니다. 참 도색이 중요하긴 하네요. 지금과 비교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오른쪽 쇼 윈도우 안에 전시된 인터셉터가 바로 저의 인터셉터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쇼 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던 신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웬 미친놈한테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인터셉터가 되었네요. 저는 지금도 인터셉터에게 참 미안한 게 인터셉터를 인수한 첫날부터 바로 그냥 장맛비가 내리는 빗속을 뚫고 강원도까지 가서 마구령, 저수령, 이화령, 운두령 등등을 찍으면서 라이딩을 강행했었어요. 물론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RPM을 낮게 쓰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바이크를 신차를 까서 그것도 첫날부터 비 맞고 다니면서 백두대간의 재와 령을 찍고 다니는 인간이 과연 또 있을까? 그것도 클래식 바이크를 사서 타고 그 짓을 하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신차인데 첫날부터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참 개념이 없었구나 싶은데 저 때는 신차로 샀으니까 상태가 완전히 짱짱할 테니까 더 좋겠지 하면서 첫날부터 비 내린 산길을 내달렸어요. 인터셉터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지금은 이제 저도 경험이 나름 쌓여서 절대로 비 오면은 안 나가고 그러는데 저 때는 오토바이 방수되니까 무슨 상관임? 나중에 새 차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타고 나가서 막 진흙 바르면서 빗길을 그것도 산길을 타고 다녔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왜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초보였어서 저 때는 그냥 오토바이 관련 아무런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때의 일들 때문에 저는 제 인터셉터에게 참 정말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어요. 신차 뽑고 첫날부터 너무 심하게 조져버렸다. 5000rpm 이상으로만 안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첫날부터 장맛비를 맞으면서 산길 타고 조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좀 지금 골골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얘가 벌써 3년 차죠. 이제는 뭐 선이 좀 끊어지고 하는 사소한 찐빠는 제가 첫 1년 동안 인터셉터를 하도 혹사를 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구나 하고 스스로 이해를 합니다. 제 밑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해온 인터셉터이기 때문에 참 애틋한 마음이 많고요. 여러분도 얘가 영상에서 좀 골골거리는 모습이 남아도 주인인 제가 부덕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있네요. 인터셉터가 올해도 무사히 잘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만 줄이고요. 이상으로 부근 코코의 시즌1 대비 정비 모습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예방 정비 하신 후에 시즌1 발이 나서시길 바라고요. 혼다 모터사이클은 현재 시즌1 할리 데이비스는 웨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전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여타 브랜드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로얄필드도 아마 3월달부터 무상점검 서비스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3월에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점검 서비스 빠뜨리지 말고 잘 받으시고 즐거운 시즌1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